DC DC.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부석 세계룸입니다. 애플 WWDC 2023 취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애플의 축제 날이기 때문에 Welcome to what's going to be the best WWDC ever. 이번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는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발표되었는데요. 먼저 15인치 맥북 에어 모델이 새로 발표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얇은 15인치 노트북으로서 11.5m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4가지 색상으로 기존의 무소음 펜리스의 사용성에 더해서 15.3인치 스크린 대형 화면을 갖춘 새로운 맥북 에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성능 면에서는 기존의 모델과 동일한 M2 칩셋을 탑재하고 최대 18시간의 사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M2 에어의 경우에 GPU와 영상 가속 성능이 강화되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드는 출장길에서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잘 쓰고 있었는데요. 신형 모델은 6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으로 스피커가 업데이트돼서 더 강력한 저음역 사운드를 구현한다고 합니다. 커진 화면과 더불어 강화된 사운드로 멀티미디어 사용성의 강화가 기대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 무게가 1.51kg이라서 여전히 이름과 너무 동떨어진 무게라는 점, 또 칩셋 사양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외장 모니터 연결도 한 개만 가능하다는 그런 포인트들도 다 그대로인 점, 한국 출시 가격은 189만원부터고요. 오늘부터 일부 국가에서 선주문이 가능하고 6월 13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는 중. 15인치 저희 편집용 없어, 편집용으로 사주려고. 없어. 이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맥 스튜디오와 맥 프로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맥 라인업은 인텔에서 완전하게 애플 실리콘으로 이행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M2 울트라 칩셋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M2 울트라는 애플의 칩 패키징 기술 울트라 퓨전을 기반으로 두 개의 M2 맥스를 연결해서 제작하는데요. M1 울트라 대비 CPU는 20%, GPU는 30% 향상되어 있습니다. 최상위 모델답게 24코어 CPU, 최대 76코어 GPU, 최대 192기가 메모리 구성이 가능한데요. M2 울트라를 탑재하는 맥 프로나 맥 스튜디오 모두 8K 프로레스 동영상 기준 22개의 동영상 스트림을 돌릴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 연결성도 4K 기준으로 최대 8개까지 8K 디스플레이의 경우에 3개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와이파이 6E와 블루투스 5.3 무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새 칩셋과 더불어 돌아온 맥 프로, 이전의 특징적인 외형과 더불어서 타워형 그리고 렉형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M2 울트라 칩셋을 기본 탑재하고 있는데, 이전의 인텔 맥 프로 대비 최대 3배의 빠른 속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PCI Express Gen 4 사양의 확장 슬롯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장비를 맥 프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장 그래픽과 함께 사용하는 부분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역시 아쉬운 한계점이고요. 포트 연결성 면에서는 이전보다 2배 많아진 총 8개의 썬더볼트 4 포트를, 이외에도 3개의 USB-A 포트, 8K 해상도를 지원하는 HDMI 포트 2개, 10기가 이더넷 포트도 2개, 고임피던스 헤드폰을 지원하는 헤드폰 잭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역시 최상위 제품답게 기본 사양으로 구성할 경우에도 1000만원이 넘는 가격대로 추후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들 발표됐는데요. 먼저 아이폰을 위한 iOS 17, 먼저 전화 기능 관련해서 맞춤형 연락처 포스터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화를 걸 때 상대방에게 보이는 모습을 내 취향에 맞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재미있게도 네임 드롭 기능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싶을 때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가져다 대면 손쉽게 서로의 연락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방식으로 컨텐츠를 공유하거나 쉐어 플레이를 제한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에어드랍 도중에 자리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도 대용량의 자료를 끊김없이 네트워크로 전송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실시간 음성 메시지 기능이 제공됩니다. 상대방이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에 텍스트화 되어 있어서 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리 음성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응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타임 기능이 강화되는데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대에게 음성 메시지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용해서 편리하게 메시지를 남겨줄 수 있고요. 좋아하는 이모티콘을 자유롭게 스티커처럼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재미있는 순간을 움짤 스타일로도 제작할 수 있는 라이브 스티커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생활에서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필터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원했던 메시지 검색 필터 기능이 적용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필터를 적용해서 검색 범위를 좁혀서 결과를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또 새롭게 따라잡기 화살표 기능이 적용돼서 마지막으로 읽은 시점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대화 메시지를 스와이프하면 빠른 답장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간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고, 메시지에서도 음성 메시지를 보내면 텍스트로 표시돼서 들어보기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롭게 체크인이라는 기능이 도입되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친구나 가족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위치나 배터리 상황, 통신 상황 같은 중요한 정보까지 상대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특히 자녀에 대한 안전이 걱정되는 부모님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텍스트 입력 기능이 강화됩니다. 기기에서 처리하는 머신러닝 언어 모델이 업데이트돼서 오류를 수정해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한국에서 쓸모가 있을지 새롭게 스탠바이라는 기능도 도입됩니다. 아이폰을 가로로 놓고 충전하시는 경우에 여러가지 정보를 띄워주는 마치 거치형 기기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모드인데요. 시계 스타일을 바꾸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띄우거나 상황에 맞게 정보 위젯을 띄워주는 스마트 스택을 보여줄 수도 있고, 특히 사무실 같은 곳에서 거치해두고 아이폰을 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와닿는 기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새롭게 일기 앱 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개인의 소중한 기록을 아이폰에 남기는 것과 더불어서 머신러닝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사람이나 장소, 운동 같은 기록을 맞춤으로 제안해줘서 활동을 기반으로 일기를 쓰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예약 알림을 통해서 잊지 않고 일기를 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 패스키를 내가 신뢰하는 연락처 그룹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에어플레이도 강화됩니다. 사용 습관과 선호도를 학습해서 추천해주고, 또한 이제 호텔 내부에 있는 TV들도 에어플레이를 지원해서 여행 중에 보다 손쉽게 영상과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리를 부르는 명령이 단순화되어 이제 시리라고 부르기만 해도 활성화됩니다. 부르고 난 이후에 계속 다시 활성화하는 게 귀찮으셨을 텐데, 이제 여러 명령을 연이어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다만 기존의 한국은 시리 야였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화를 곧 확인할 예정이고요. 사진 앱에서 사람들 분류 많이 쓰실 텐데 고양이나 강아지의 사진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애플지도 이제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 지도를 다운로드해서 내비게이션이나 도착 예정 시간 확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앱은 새롭게 정신건강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날의 기분이나 감정을 기록할 수 있고, 스크린타임의 화면 주시거리 기능을 이용해서 시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에어팟 관련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최신의 에어팟 프로2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주변음 허용 모드와 노이즈 캔슬링을 맞춤형으로 전환해주는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새롭게 대화인지 기능을 제공해서 말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볼륨을 줄여주고 노이즈 캔슬링을 걸어서 에어팟 프로2를 착용한 상태에서 대화를 더 또렷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애플 기기 간 자동 전환 기능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뿐만 아니라 빠른 음소거 기능이 제공돼서 상황에 맞게 사운드 출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동영상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시스템 전반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할 때도 적용이 되고요. 성인 사용자의 경우에도 내가 원치 않는 노출 이미지를 접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패드 OS 17도 발표가 됐습니다. 아이패드 6세대부터 업데이트가 가능한데요. 이제 아이패드에서도 사용자 맞춤형 잠금 화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선택해서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잠금화면 갤러리 기능을 통해서 여러가지 스타일과 옵션을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OS에서도 이제
이제 실시간 현황 기능이 적용돼서 음식 배달이라든지 스포츠 경기 상황 등을 아이폰처럼 실시간으로 잠금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잠금화면과 홈화면 모두에서 추가적인 액션을 위젯상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잠금화면 상태의 위젯은 배경화면의 상태에 맞춰서 자동으로 컬러 톤이 매칭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PDF 기능 더욱 확장이 됩니다.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PDF의 필드를 인식하고 사용자 정보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메모 앱상에서 원본 PDF를 표시해주고 바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기를 하거나 실시간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모앱에서 바로 페이스타임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업 기능과 함께 공유 메모를 PDF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파리 프로필 기능을 사용해서 업무용이나 개인용이나 프로필 간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으로 내가 보고 있는 창을 잠글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파리 검색을 하시는 경우에도 새로운 스타일의 검색 제한까지 사용돼서 빠르게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에도 건강 앱이 도입돼서 대형화된 건강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의 개인정보를 새롭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테이지 매니저의 앱 배치와 크기 조절 기능이 더욱 유연해지고 외장 디스플레이의 카메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맥OS 소노마도 발표됐습니다.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지역 이름이라고 하는데 맥북 프로 기준으로 2018년 모델부터 업데이트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제 맥에서도 인터랙티브 위젯을 바로 데스크탑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상태에 맞춰서 색조까지 조절이 되는데요. 내가 쓰는 아이폰 위젯이 설치하지 않아도 맥에 나타나게 됨으로써 맥상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롭게 화상회의 관련된 컨텐츠 화면에 내 모습만 바로 이렇게 오버레이로 띄워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기능을 지원하고요. 페이스타임의 신기능과 마찬가지로 내 제스처의 리액션을 통해서 화면상의 이펙트들을 바로 띄워줄 수가 있게 되고 열려있는 창에서 앱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와 마찬가지로 사파리 기능이 파워업이 돼서 사파리 프로필 전환 기능 사용할 수 있고요. 웹사이트들을 손쉽게 앱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 보호 기능이 강화되는데요. 전세계 다양한 지역의 아름다운 장면들을 슬로우 모션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 화면이 아래쪽으로 배치되면서 상태가 해제될 때 데스크탑으로 매끄럽게 전환되는 사용성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애플이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임 관련해서 일본 게임 거장이죠. 메탈 기어 솔리드의 아버지 코지마 히데오가 나와서 데스 스트랜딩 디렉터스 컷 게임이 맥OS로도 출시된다는 사실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고양이 어드벤처 게임인 스트레이 같은 게임도 맥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새로운 게임 모드는 CPU와 GPU를 게임 최우선 모드로 할당해서 더 높은 프레임과 낮은 지연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신 게임을 활용하기 위한 메탈3 기술을 비롯해서 다른 플랫폼의 게임을 맥으로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게임 포팅 툴킷을 새롭게 제공해서 보다 쉽게 맥에서 신작 게임들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애플워치를 위한 watchOS 10 발표가 됐습니다. 애플워치 디스플레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앱들의 정보를 한눈에 더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스타일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활동 앱이나 피트니스 앱의 정보나 공유 기능이 더 새로워져서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 트로피도 진열장 기능으로 새롭게 내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디지털 크라운을 돌리면 스마트 스택 기능이 나와서 다양한 디자인 페이스를 사용할 때도 맞춤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새롭게 두 가지 페이스가 추가됩니다. 먼저 팔레트 페이스는 겹쳐지는 세 가지의 색 레이어를 활용해서 변화하는 색깔의 이미지로 시간을 알려주는 페이스고요. 귀여운 스누피 시계 바늘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날씨나 운동 상황에도 반응하게 사이클링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 워치뿐만 아니라 아이폰상에서도 운동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자전거에 아이폰을 장착했을 때 손쉽게 운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블루투스 지원 사이클링 액세서리와 함께 애플워치가 연동돼서 보다 전문적인 운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링 강도를 표시해주는 FTP 정보를 측정해서
개인의 운동 강도와 운동 능력을 측정하고 향상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킹 관련된 기능도 강화되는데요. 탐색을 하시는 경우에 나침반 앱에서 마지막으로 셀룰러 연결했던 경유지를 표시해주고 긴급 통화 경유지를 표시해주는 기능도 추가가 돼서 위급 상황에서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도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유지를 3D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사용자의 경우 등고선 등과 트레일 코스 관련된 정보를 갖춘 새로운 애플 지도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해서 마음챙기기 앱을 통해서 본인의 감정과 기분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력건강 관련된 기능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애플워치의 주변광 센서를 활용해서 일광 시간을 측정해주게 되는데 햇빛을 얼마나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지 도움을 받아서 시력 건강을 지키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형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새로운 모션 API를 통해서 테니스 라켓이나 골프에서 적용되는 속도와 가속도를 분석해서 개발자들이 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tvOS 17도 소개가 됐는데요. 이제 애플 TV 4K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손쉽게 페이스타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연속성 카메라 기능과 연계가 되는데요. 페이스타임 도중에 새로운 제스처 기능 또한 쓸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재미있는 화면과 함께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 TV에 스플릿 뷰도 지원해서 페이스타임을 진행하면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감상하는 것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엑스나 줌 같은 화상회의 앱도 tvOS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영상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이제 애플 TV 4K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 TV의 제어 센터 기능 보다 확장된 정보를 확인하고 프로필을 전환할 수 있고 정말 반가운 기능으로 시리 리모트 찾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쿡이 One More Thing을 외쳤던 비전 프로라는 새로운 제품으로 공간 컴퓨팅을 연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는데요. 혼합 현실, 믹스드 리얼리티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려 5,00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할 만큼 최신의 기술과 혁신의 역량을 다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완전히 몰입하는 개인형 디바이스임에도 주변 사람과 주변 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사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임팩트가 강했는데요. 단일 부품의 코팅 글래스가 인상적인데 특수 제작된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 안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3D 편집 공법으로 짜여진 교체형 헤드밴드와 함께 더불어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 프로는 초고화질의 경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2300만 픽셀 이상의 한쪽 눈당 4K 이상의 해상도의 최신의 마이크로 OLED 기술을 사용하고 무려 12개의 카메라, 5개의 센서, 6개의 마이크가 외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듀얼 칩 디자인을 채용해서 애플 실리콘 M2 칩과 센서용의 R1 칩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아이사이트인데요. 전면 글래스부가 변화해서 혼자서 컨텐츠를 감상할 때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자동으로 상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기기가 투명하게 보여서 사용자의 눈을 타인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 앱을 사용하거나 컨텐츠를 감상할 때는 상태를 가변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새로운 기기는 비전 OS로 새롭게 구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시선, 손동작, 그리고 음성을 통해서 제어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공간과 기기상 공간을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매직 키보드나 트랙패드 또는 게임 컨트롤러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고해상도 영상을 감상하거나 앱스토어 앱을 실행하고 게임을 즐기는 것 외에도 정말 인상적이었던 거는 바로 맥상의 작업을 비전 프로에 통합해서 무선으로 작업들을 초대형 화면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부분들은 자연광에 반응하고 그림자까지 표시되게 됩니다. 또한 환경 기능이 탑재돼서 기기상의 공간을 디지털 크라운으로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몰입 정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의 오디오 팟을 통해서 사용자의 두상과 귀 형태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공간 음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단순히 외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3D 카메라로 촬영도 할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찍어서 중요한 순간을
생생한 공간 경험으로 담아줄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인상 깊었던 건 바로 페이스타임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타일로 구현되고 공간 음향으로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습을 보여줄 때 3D 스캔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페르소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상대방은 내 원래의 모습을 내 표정과 손짓과 더불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재현해주는, 제 모습은 어떻게 표현될지 정말 궁금한데, 저도 기존의 VR 기기들은 써봤지만 애플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스크린이자 새로운 개인형 컴퓨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용 시 전원을 연결하면 종일 사용이 가능하지만 포터블하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기 외부에 외장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최대 2시간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도의 개인화된 기기이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 옵틱 ID 기능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사용자의 홍채를 분석해서 타인이 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기 기반으로 암호화되고 정보를 보호합니다. 미래 느낌이 가득해서 정말 저도 기대가 되는데 가격이 빡세죠. 3,499달러로 약 460만원대입니다. 내년 초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발매가 되는데 기존의 여러 기업들이 큰 재미를 보지 못했던 이런 메타버스 영역에서 애플은 얼만큼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하고 나오자마자 저는 바로 살 예정입니다. 저 정도 사이즈 기기에다가 그 기술을 다 집어넣었다는 것도 놀랍고, 사실 이렇게 되게 투박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작습니다. 만듦새도 엄청나네. 아, 쇼츠 올리고 싶은데 사람 이제 많아서 안 되네. 실물 공개만으로도 지금 관심도가 엄청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내년 출시가 기대가 됩니다.